안녕하세요. 토토방방 스포츠입니다. 오늘도 저희 토토방방 스포츠를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럼 유익한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중하신 토토방방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토토방방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범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3일 유로 및 코파 아메리카 총 4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튀르키예 대 포르투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튀르키예는 일단 중거리 슛이나 원더골로 상대를 타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다. 다만 조지아를 상대로 박스 내에서의 슈팅보다는 전반적으로 난사 기질이 강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조지아도 실점이 나온 이후로는 상당히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튀르키예도 상당히 전진성을 보여주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포르투갈을 상대로는 최대한 지더라도 골 차이를 줄이는 것이 먼저 이기는 한 상황이다. 이어서 포르투갈은 감독의 명장병이 경기를 망칠 뻔했다. 지난 경기에서는 3백을 가동했으나 선수들이 3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다. 결국 플랜을 수정한 이후에 경기가 그나마 풀렸던 편이다. 특히 콘세이상이 조커 카드로 상당히 요긴한 활용도를 펼쳤는데 핀란드전에서도 승리의 주역이 되면서 제 몫을 다했다. 교착 상태의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선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튀르키예가 잠가버리는 상황을 만들겠지만 포백을 가동하면 1차전보다는 내용이 더 나아질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콘세 이상이 교착 상태를 격파할 만한 클래스를 보여주는 등 벤치에서도 믿을 만한 선수가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싶다. 포르투갈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벨기에 대 루마니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벨기에는 이 경기에서 승리를 따내지 못하면 사실상 토너먼트 진출은 날아가게 된다. 2차전에 사활을 걸어야 할 상태다. 하지만 벨기에의 경기력이 너무 심각했다. 특히 데브라이너 말고는 거의 공격 진영에서 존재감을 보여주는 선수가 없었다. 슬로바키아의 압박에 매우 고전했고 루카쿠는 역시 메이저 대회 본선에서는 존재감이 확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루마니아가 잠그기의 명수라는 점에서 벨기에 공격의 힘이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이기도 하다. 이어서 루마니아는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에서 골득실과 승점 3점까지 챙겼다. 한 점만 얻어도 괜찮다는 마인드로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 예선에서도 경기당 2경기 1실점의 페이스로 수비는 상당히 잘 해내는 팀이기도 하다. 일단 루마니아 입장에서도 6월 리히텐슈타인 상대로도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고 비겼으니 지난 경기의 득점력이 이변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할 듯 보이는 상황이기도 하다. 루마니아가 전략적으로 잠가버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다. 상대의 압박과 수비에 거의 맥을 추지 못한 벨기에가 이를 잘 풀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물론 루마니아도 공격이 훌륭한 팀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무승부만 기록을 해도 이 경기에서는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토토방방 가족방 입장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댓글란 확인해 보시면 고정 댓글 지정되어 있는 가족방 입장 링크 클릭 후 가족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럼 남은 경기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에콰도르 대 베네수엘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에콰도르는 끈끈함과 수비가 강점인 팀이다. 남미 예선과 친선 경기에서도 아르헨티나도 상당히 고전했던 전력인데 체급을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두 경기에서 모두 석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만 에콰도르도 여전히 공격진에서 에네르 발렌시아의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문제이긴 하다. 이 선수가 노장이라는 점도 있지만 현재 브라질 소속팀에서도 주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 상당히 아쉬운 상황이다. 이어서 베네수엘라는 생각보다는 남미 예선에서의 흐름이 좋다. 특히 에콰도르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 물론 득점력조차도 에콰도르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팀의 논현가장은 론돈이다. 물론 6경기 6골로 5골을 넣은 에콰도르보다는 낫긴 하지만 칠레를 상대로 수적인 우세를 앞세워서 이긴 경기를 제외하면 그다지 득점력이 돋보이는 경기는 없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남미 예선에서 두 팀이 존재감을 보이는 것은 득점력보다는 수비력이었다. 오히려 득점력은 노장 선수들에게 의존하는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두 팀이 모두 득점을 기록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이며 심심한 경기가 예상된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멕시코 대 자메이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멕시코는 냉정하게 말해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니다. 특히 미국 현지에서 치른 평가전에서 볼리비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것 이외에는 전패를 기록 중이다. 물론 패한 상대가 우루과이와 브라질로 만만치 않은 상대이기는 했지만
자메이카의 역습 상황이 우려되는 것은 여전한 사실이다. 특히 히메네즈와 로사노가 모두 제외되면서 전방에서의 힘이 상당히 떨어졌다. 무의미하게 점유만 높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자메이카는 전력이 꽤 좋다. 특히 EPL 출신 선수들이 많은데 이 선수들이 모두 역습에 능한 자원들이다. 그레이와 베일리, 안토니오 조합은 북중미에서는 수위권에 드는 전력이기도 하다. 특히 상대에게 주도권을 주고 뒷공간 역습을 가하는 상황에 매우 적합한 팀이기도 하다. 때문에 오히려 홈보다 원정에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올해에도 원정에서 5승 2무 1패로 전적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멕시코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매치업이다. 의외로 전방에서의 힘을 빼온 채로 대회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메이카를 상대로 주도권이야 쥐겠지만 득점을 기록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게 된다면 역습에 능한 자메이카에게 한 방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가능성도 충분해 보이는 상황이다. 자메이카 승리를 추천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하신 영상 외에 다른 경기 분석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 클릭 후 가족방 입장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